저희 법에서도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인격이 있고 뭐 이런 존재이긴 한데 저희 민법상으로는 그냥 뭐 재물이죠, 사실 재물. 재산이라고 분류되지만 재산적 가치로 분할하는 게 불가능하다. 어쨌든 여기도 가사조사 같은 걸 네, 해야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누가 주 양육자인지. 엄마 아빠 양쪽에 놓고 등록이 안 돼 있을 경우 어디로 갈래? 뭐 이런 거 서로 불러서 어디로 갈래?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법설의 장예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도 요새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살던 강아지나 고양이, 심지어 새, 거북이까지 이혼하게 되면 누가 데리고 가야 하는지, 뭐 양육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강창규 변호사님, 김희택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청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택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신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반려동물 시절 말고 백구 그 시절. 가축 시절, 가축. 약간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사라지기도 하던 그런 시절. 변호사님은 네, 키우고 계실까요? 초코아빠, 초코아빠. 3년 된, 3살 된 미니 푸들, 토이 푸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저희 법에서도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반려라는 게 이제 우리 가정 생활의 이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격이 있고 뭐 이런 존재이긴 한데 저희 민법상으로는 그냥 뭐 재물이죠, 사실 재물. 동물보호법 같은 게 있어서 별도로 규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뭐 우리 반려동물을 이렇게 누군가가 다치게 한다거나 그러면 재물 손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실 재산 쪽에 좀 포함이 돼서 이제 정리가 되는 추세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혼 과정에서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도 재산이라고 보아서 그런 소유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게 되겠네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솔직히 반려동물에게 들어가는 어떤 그 금전적인 비용들을 생각하면 채무죠, 이게. 사실은 채무다.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할 때 강아지나 고양이를 재산 분할 목록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 이걸 채무로 잡아야 될지 재산으로 잡아야 될지. 쉘터에서 입양한 유기견 같은 경우는 재산적 가치가 0이잖아요. 왜냐면 장부상 매입 가격이 없어요. 이것도 이게 뭐 물건 취급하셨다고 되게 기분 나빠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법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이제 분양하는 샵에 가서 돈을 내고 분양을 했다 하더라도 걔를 키우는 동안 들어간 비용이 감가가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재산이라고 분류되지만 재산적 가치로 분할하는 게 불가능하다. 특히나 제가 채무라고 한 말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거긴 하지만 이제 이혼할 때 누가 키울 것이냐의 다툼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서로 키우라고 하다가 진짜 유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내가 키워야 한다고 서로 막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극단적인 양상이라 변호사 입장에서도 중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채무라고 하면 사실은 좀 양육비 같은 걸 지급을 해야겠네요. 실제로 조정한 거 중에 그렇게 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여성분이 키우는 대신에 남성분이 매달 20만 원씩 주기로 그 정도는 지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공평에 맞아요. 대신에 한 달에 2번인가 보는 걸로. 뭐 아이네요, 거의. 두 분 사이에 이제 자녀가 없었는데 진짜 자녀처럼 생각하고 키우셨고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의 노력도 들고 경제적 비용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제 서로 이혼 과정에서 쌍방이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면 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정리할 때 좀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반려동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권 양육권의 대상은 아니긴 한데 사실상 서로 키우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친권 양육권을 정할 때 기준이 그래도 좀 유추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이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서로 이제 애착 관계가 누구랑도 형성돼 있는지 실제로 비용을 누가 내는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전에 반려동물이 많지 않을 때는 사실 재판부에서 이런 것까지 판단하냐 그냥 둘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슈가 되어가면 판결문에 넣을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양측 대리인 통해서 의견을 좀 내도록 한 후에 뭐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흘러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문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각보다 주 양육자가 명확해요. 주 양육자. 아, 주유자는 저 와이프죠. 아 그래요? 그럼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그 우리 초코도 제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반가운 거지. 일요일날 같이 있을 때 별로 그렇게 뭐 애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명확합니다. 그냥 밥을 주는 사람, 똥을 치워주는 사람, 같이 산책 가주는 사람. 근데 그게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죠. 게임기가 있는데 둘이 부부가 그 게임기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혼을 하면서 서로 이걸 갖겠다고 해. 사실 문제가 되게 쉬워요. 그 게임기를 드리고 전세로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 똑같이 사면 똑같기 때문에 재물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할 때 문제가 없는데 이 반려동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미니푸드, 그 토이푸드를 제가 입양을 해도 다른 객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그 반려동물을 키울 거냐를 결정하기 위한 입법보다는 이혼을 빌미로 이 애를 갖다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동물보호법의 이런 부분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주 양육자를 애초에 법적으로 등록을 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할 때도 애초에 입양할 때 부부 공동으로 주 양육자, 참고로 조건은 저희 와이프가 주 양육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등록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그냥 이혼할 때는 그 주 양육자가 원칙적으로 하되 둘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 주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입법만 하면 등록 이전을 네. 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등록 안 하고 키우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등록이 강제되는 게 우선일 거고 강제를 일단 하고. 동물보호법이 결국은 빨리 좀 정리가 돼야. 어쨌든 여기도 가사조사 같은 걸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누가 주 양육자인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양쪽에 놓고 등록이 안 돼 있을 경우 어디로 갈래? 뭐 이런 거 서로 불러서 어디로 갈래?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이제. 양육 환경 조사도 하고. 아빠는 간식을 너무 많이 준다. 애가 비만이라 당뇨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조만간 그런 거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필요는 해요, 진짜로. 저희 쪼꼬 3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10년은 더 살 텐데 10년이 절대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쨌든 얘를 입양하는 순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어쨌든 뭐 이혼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생활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지만 그래도 어쨌든 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쵸. 오늘은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전히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가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앞으로의 법 제도 변화가 더욱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